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뿅뿅. 자, 9장 갑니다. 9장.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 파트이지요. 자, 공인중개사법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하시고, 법을 위반해서 수행을 했다면 9장에서 각종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서 9장은 지도 감독 단속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각종 규제하는 처벌 규정들이 9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에서 그 사유들이 있어요. 어떨 때 등록이 취소되고, 어떨 때 업무 정지 사유고, 어떨 때에는 자격 취소되고 하는 그 사유들이 시험에 또 꼭 출제가 됩니다. 자, 쭉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요. 자, 처분권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거든요. 자격 취소든 자격 정지든 누가 하느냐?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도 하고 자격 정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일을 못하는 거죠. 자격증 자체의 효력이 취소되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하다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정지받은 그 기간 동안, 예컨대 자격 정지 6개월 받았다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는 일시 정지를 얘기하고, 취소는 완전히 그 지위를 박탈한다는 거. 자, 누가 하느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내가 준 자격증은 내가 취소하고 내가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자, 니은 시험 문제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니은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서울 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을 받아요. 그 자격증 가지고 서울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다 할 수가 있지요. 강원도로 가더래요. 서울에서 딴 자격증 가지고 강원도 가서 펜션 단지 위주로 해서 거기서 등록하시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강원도에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자격증을 예컨대 양도대여 빌려줍니다. 적발이 되었어요.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인데,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무소가 있는 강원 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는 단속을 하고 청문까지만 합니다. 재판 청문했더니 확실하다 그러면 교부한 서울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부한 서울시장이 어머나 내가 준 자격증 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괘씸하구나 해서 교부한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를 하고 자격증을 반납을 받게 됩니다. 자, 취소하고 뺏어가는데 며칠 내에 뺏어가느냐? 7일 내에 뺏어가요. 그래서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을 하셔야 되고, 반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누가 때립니까? 자격증을 교부하고 취소한 서울시장이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거. 어머나, 시험에 꼭 나오네요, 이거는. 자, 그래서 니은 보실게요.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시장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강원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화살표, 사무소 관할 강원도지사가 취소하기 전에는 정식 재판 청문을 하고요. 자격 정지 사유라면 약식으로 확인 절차만 합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의 약식으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자, 모두 이행한 후에 누구한테 통보해 줍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세 통보를 해줘요.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걷어라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화살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 취소도 하고 소공일 때에는 자격 정지 사유도 하면 자격 정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포인트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 사유. 요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거 안 하면 뭐 하려고? 무슨 공부하려고? 외워야지. 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 시험 나옵니다. 부연자 징역 간다. 나중에 그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텐데 일단은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부정 취득. 컨닝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았네요.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부정 취득이니까 자격은 당연히 취소되겠죠. 양도돼요. 빌려주었다.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 정지 중에 일을 했다. 자, 소공으로서 일을 하다가 뭔가를 잘못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격 정지를 예컨대 6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근데 정지 중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지보다 더 센 것을 때리게 됩니다. 정지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어요? 자격 취소되는 거죠. 자, 가로 열고 정지 중에 이중 소속하는 거예요. 자격 정지받은 소공이가 그 사무소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옆 사무소에 가서 이중 소속해서 그쪽 가서 일을 하려고 해요. 정지 중에 이중 소속했다. 거기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정지 중에 이중 소속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자격은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의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집행유예도 징역에 선고받았다. 선고에 포함이 돼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땅땅 선고하면서 단 그 집행을 몇 년간 뒤로 유예한다라고 선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징역형에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받은 것도 포함시킵니다. 30일의 기출시험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은 취소되더라. 중징자 중징집자 다 지으시죠.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벌금 자격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대해서 선고유예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뭐다?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오케이. 자, 박스 기억해 보시면 자격 취소하기 전에는 어디서로 청문하겠죠? 재판을 거쳐서 이제 확인하고 취소권을 행사할 겁니다. 청문은 언제 한다고요? 취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청문이 나는 거 치읓. 자, 니은에 자격 취소를 하게 되면요. 따라서 뭐도 취소됐냐 하면 등록도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데 자격증이 날려가게 되면 등록도 따라 날아가요.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5일 내에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위에다 하는 것을 보고한다 하고 다른 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보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주면 그 다른 시도의사 자기 관할 내에 있는 개공이다 그러면 또 통보가 들어가서 자격이 취소되었으니까 뭐도 취소시켜라. 등록도 취소시켜라. 이렇게 통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며칠 내에?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통지한다. 자격 취소 자취 생활은 5일이 보고 통지 보통이다. 자취는 5일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6일째는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지요. 자, 디귿 시험 문제. 자격 취되면 자격증 반납을 해야 되는데 며칠 내에 반납을 쳐줘야 됩니다.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하셔야 되고 위반 시에는 취소하고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게 됩니다. 자, 반납하러 가다가 분실했다 했을 때에는 굳이 재발급 받아서 반납할 필요가 없이 가로 열고 분실 시에는 뭐를 제출하면 된다? 사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는 소공을 대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사유들이요. 소공이가 33조 1항의
금지행위 합니다. 이중 또 소속을 합니다. 이중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 다음에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담당 소공은 당연히 서명 점날인은 밑날인 얘기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자격 정지. 인상 위반은 뭐다? 정지. 인상 위반은 정지. 소공이가 막도장을 찍었네요. 자격 정지. 개공이가 막도장을 찍었어요. 개공은 업무 정지. 인상 위반은 정지라는 거요. 금리 둘 서서 확인. 금리빨 2개를 서명날인 서서 확인을 합니다. 금리빨 2개가 서서 확인되면 이빨 2개가 썩었네. 자격 정지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개공입니다. 개공을 대상으로는 등록 관청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해줬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된 거예요. 뭔가 잘못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는데 등록 취소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 등록 사유 발생했을 때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유들 구분해서 정리 반복되셔야 됩니다. 절등치, 결의, 허사, 이양업, 하나, 둘. 나중에 암기 코드는 따로 우리 유튜브로 따로 찍어서 또 올릴 거예요. 혹시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작년 거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 다 외워지시게 됩니다. 자, 절대적 등록 사유, 죽는 거, 결격 죽어라, 이중 등록 양다리를 쳤네 죽어라, 부정 등록 죽어라, 사망해서는 어머나 죽었네, 이중 소속 양다리를 쳤다 죽어라, 양도되어 죽어라, 업무 정지 중에 일을 계속해요. 일하지 마. 6개월 정지 받았는데 영업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했다면 이놈을 보았나 등록을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정지 중에 뭘 했다 나오면 무조건 취소해요. 자격 정지 중에 소공이가 일을 했다 자격 취소. 업무 이렇게 재밌지? 자, 업무 정지 중에 일을 했다 개공이면 등록 취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로 열고 자격 정지 중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지시한 개공. 소공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자격 정지 6개월 먹었어요. 또는 3개월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간 중에 있는데 개공 사장님이 소공한테 일을 시켜요. 손님이 들어옵니다. 소공아, 손님 들어오지 않아 커피 타야지. 소공이가 사장님, 저는 지금 자격 정지 기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개공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타리? 아, 그러십니까? 하고 소공이가 커피를 타고 있는데 단속이 들어온 거예요. 아, 정지 기간 동안에 일을 했네? 그럼 어떻게 되냐? 정지 중에 일을 한 소공이는 자격 취소가 되고, 그러면 자격 취소돼서 죽을 때 소공이가 혼자 죽을까요? 억울하니까 사장님이 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장님 시켰다고? 그러면 등록관 전무한다 등록을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중에 뭐라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 아이고 배 아파. 자, 그래서 자, 정지 중에 나오면 무조건 취소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중에 뭐 했다 나오면 무조건 취소다 그러시면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최근 1년 내에 이게 전과가요 계속 이제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상습범들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 정지를 이미 받은 상태인데 예컨대 영업정지 6개월 한번 먹었고 또 영업정지 3개월도 한번 먹었어요. 이미 벌써요. 그런데 단속을 했더니 또 업무정지 사유가 또 발생이 됐네. 이렇게 나를 보았나. 그래서 1년 내에 이미 업무정지 전과가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단속했더니 업무정지가 또 발생했다. 이것은 절등치예요. 죽어요. 삼진 아웃제도. 소위 말하는 투 스트라이크 받은 상태에서 다시 스트라이크 들어오니까 이건 뭐다? 삼진 아웃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자, 동배 2번. 상대적 등록 사유. 등록 취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죠? 자, 전육손, 미, 금, 다방, 다운, 겸업, 13, 똑똑. 이렇게 나중에는 쭉쭉쭉 반복될 텐데요. 일단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정보 공개하지요? 며칠 내에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전속 중개계약 며칠 내에 정보 공개합니까? 7일. 맞습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상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휴업 상등치 손배 책임을 위해서 업무 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보험도 안 들고 일을 했어요. 손해배상이 안 돼요. 손해배상 상등치 등록 기준 미달상 김상 박상 채상 미달상 기준 미달 쌍등치 금지상 금지행위도 쌍등치 이중 사무소 시험 100% 나옵니다. 이중 사무소 떴다방요. 이중 사무소 임시 시설물 절등치 상등치 상등치 플러스 형벌은 1년 1천 이중 사무소 시험 꼭 나오고요.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상등치 법인에서 14조 2회 것을 합니다. 상등치 1년 내에 3번 이상의 업무 정지 등 과태료 등 막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 정지를 3번 먹다는 뜻이 아니라 3번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가 업무 정지 먹고 과태료 2번 먹는다든가 과태료 1번에 업무 정지 2번이라든가 등등 1년 내에 3번 이상 막 스트라이크 볼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3번 이상 먹은 상태에서 다시 단속을 했더니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 중에서 절등치로 갈 수 있는 거, 삼진 아웃 될 수 있는 것은 다 삼진 아웃 시켜요. 절등치로 가고, 절등치로 못 가는 것들은 더 들어간다, 상등치로 온다 하는 거.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아마 또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독점규제법 위반으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한 번씩 담합 정도를 단속을 하러 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 등록관청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을 했더니 담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합 풀어라. 시정조치나 그다음에 그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최근 2년 내에 2번 이상 투투 받았다면은 그때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담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박스 갑니다. 박스에 등록 취소하기 전에는 무엇을 한다? 청문할 거고. 자, 니은 시험 문제가 나오죠? 등록이 취되면 등록증 반납합니다. 며칠? 7일 내에 등록증 반납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업무 정지 사유 6개월 범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영업정지할 수 있다. 6개월. 영업정지 8개월 먹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8개월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요. 자, 사유들. 고용위반, 결격에 해당되는 자를 고용을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해소가 안 돼요. 고용위반,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보세요. 종이 쪼가리 작성 교부 보관하지 않아요. 확인 설명서 종이 쪼가리 작성 교부 보관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거래 계약서 종이 쪼가리 작성 교부 보관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종이 쪼가리 위반은 어디로 간다? 정지로 가요. 정지. 종이 쪼가리 안 써주고 도장 안 찍고 보관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업무 정지. 자,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먹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아니라 다시 과태료 사유가 발생이 되면 과태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콤마 정보망에다가 개공이가 허위 정보를 공개해요. 정보 위반 업무 정지. 오케이. 자, 부칙 개공 복덕방 중개인은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광도 업무 지역 제한 받는데 특광도를 벗어나 있는 물건을 중개해요. 업무 정지. 업무 지역을 벗어났으니까 업무 정지. 자, 콧말 인장 위반보다 업무 정지. 자, 그다음에 상대적 임의적 등록 사유. 상등치는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상등치 사유가 앞에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 상등치가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등록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 가지고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중 사무소는 상등치인데 등록 취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절등치는 반드시 등록 취소 돼야 되는 것이고 상등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요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법상의 명령 위반, 독점 규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신호치를 한 번을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받았다면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할 수 있고 그것을 최근 2년 내에 투투 2번 이상 받았다면 등록관청은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4번 처분시효제도 업무 정지는 사유 발생하고 3년 내에 때려버려야 되는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시효제도인데 이것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업무 정지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지휘승계 5번. 자, 원칙은요. 갑돌이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했어요. 갑돌이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해도 여전히 갑돌이니까 폐업 전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갑돌이가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얼순위로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분은 그분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폐업 전에 위법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그 재등록 관청 있죠. 거기에서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별표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폐업기간. 폐업기간은 반성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문을 스스로 폐업시키고 반성을 그 기간 동안 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을 경과 초과했을 때에는 폐업 전의 일로는 이제는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스스로 충분한 반성을 했다. 등록이 만약에 그쪽에서 적발되어서 취소가 되었다면 3년간 일을 못하는 것인데 스스로 등록 취소 사유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폐업을 하고 3년이 경과 초과되도록 스스로 반성을 한 거예요. 4년, 5년, 10년, 100년 반성하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폐업 전의 일로는 더 이상 왈가왈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 기간, 반성 기간이 몇 년을 경과 초과하면 3년 경과 초과하면 폐업 전의 일로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자, 폐업 기간이 1년을 경과 초과했을 때에는 폐업 전의 사유로 무엇을 할 수 없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D건요. 폐업 전에 두드려 맞은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 효과도 최근 1년 내에 몇 번 먹었냐 할 때 카운트에 누적 적용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폐업 전에 과태료 업무 정지 먹었어요. 폐업을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죠? 오케이? 자, 단속에 들어왔는데 업무 정지나 과태료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럼 최근 1년 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먹었느냐에 폐업 전에 때려 맞았던 이것도 전과 기록이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최근 1년 이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폐업 전에 먹은 것이든 지금 당장 먹은 것이든 두드려 맞은 처분의 효과는 최근 1년 내에 몇 번 먹었느냐 전과 기록에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으로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오케이. 자, 그 밑에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지정 취소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지정 취소 사유 일부 운정해. 자, 밑에 사망이나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청문을 하지 않는다. 자, 한 20분 정도 했네요. 그죠? 행정처분을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좀 자세히 그렇게 봤고요. 자,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과태료 나오죠? 요 과태료하고 뒤에 형벌도 한 20분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압축해서 또 하기로 합니다. 이따가 배워요. 제발 뿅! 공인